안녕하십니까. 기업들의 비타민이 되려고 제 이름을 기준을 그렸었는데요. 기업들하고 많은 시간들을 같이 보내고 있는 곽은진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지금 첨단 중소 중견 전문기업의 우수 직원의 채용 방안, 유지 방안이어가지고 사실 이 포커스보다는 기업들을 많이 만나뵙고 또 이 구직을 희망을 하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영지도사로서 또 정부의 사업들을 또 함께 진행을 해보는 업무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두 타임 동안 지금 저는 너무 재미있게 들었던 게 저희들이 입을 맞춘 게 절대 아닌데도 교육에 대해서 이제 오늘 주제가 교육이었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에 대해서 프로그램, 아이디어는 있는데 교육을 진행을 시켜줄 그런 이 아웃바운드의 그런 공간들이라든지 그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니즈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주셨어가지고 저도 너무 감사해하며 오히려 그런 환경들을 구성을 할 수 있으면서 가지고 계신 교육 프로그램 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오늘 같이 좀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들 많이 만나 뵙는다고 해서 사실 제가 저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설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지금 현재 MZ세대라고 표현을 하는 인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친구들이 지금 현재 기업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이 신입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간 단계의 레벨을 차지하고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아니고 지금 이 친구들이 생각을 하는 관점들을 한 번 더 듣고 인사 담당자가 아니시면 사실 막연하게만 알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보실 기회는 없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생각을 이해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기업들도 채용에 대해서 조금 변화된 분위기들을 보이고 있는 설문 내용들을 소개를 드리고 기업이 이런 이 지원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활용을 하시는데 도움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추천을 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행을 하면요. MZ세대가 실질적으로 81년을 출생한 그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 이 MZ세대에 대해서 기사가 워낙 많이 나면서 기사를 통해서 막연하게라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주 독특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특성에 대한 표현들을 좀 기사에서 뽑아봤는데요. 여기에서 많은 내용 중에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를 원한다라는 부분이 저도 굉장히 좀 와닿았던 멘트였었고요. 의외로 일잘러를 희망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이런 이 마인드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공평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자기 성장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 옆에 쓰여진 이런 단어들이 MZ세대를 표현하는 그런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저희가 MZ세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너무 벌어갖고 생각이 너무 다르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라고 말씀 주시는 요즘 기업 대표님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MZ세대 밀레니엄 세대하고 Z세대하고도 또 성향들이 다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말하는 이 세대 간격의 차이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내용은 실제로는 그냥 Z세대의 성향에 가장 가까운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MZ세대에서도 서로 밀레니엄 세대랑 Z세대랑 우리는 서로 성향이 다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설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특히 신입사원이라는 그 범위를 보고 생각을 한다면 이 Z세대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이 세대의 이름으로 이 다음은 알파 세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이 컴퓨터 스마트폰과
미래를 함께 하도록 태어나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먼저 이 이야기는 지금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취업을 희망을 하는 그 친구들에 대한 이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보시다시피 오픈 서베이 그리고 잡코리아 사람인 대표적으로 지금 이 세 곳에서 설문을 진행을 했었던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 서베이 내용이 가장 최근에 이제 발표가 났으면서 체계화된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직에 대한 얘기와 기업을 선택할 때의 의사결정의 단위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일단 어느 곳을 보면서 이 취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지, 이직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는지를 볼 때, 이 인지 그 사이트의 인지도는 일단 잡코리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약간 특이한 점은 잡코리아 사람인 워크넷 지금 보여주시는 인지도에서 옆으로 쭉쭉쭉 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6개월 내 이용 그리고 주로 이용을 하는 사이트는 순위가 바뀝니다. 사람인이 더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그런 성향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 자소설닷컴 같은 경우도 특히 공채 위주로 많이 소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지도는 굉장히 낮은 상태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본 사람들이 사용을 해보니까 나랑 맞네? 라는 부분을 해서 이용도의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서 실질적으로 처음 인지도보다는 사람들이 이용을 함으로써 주 이용 이 사이트로 전환이 되는 것이 특징인 그런 사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없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생각을 한 게 그 잡플래닛 많이 들으셨을 거고, 잡플래닛은 없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사람들이 이직 플랫폼을 메인으로 하지 않고 일단은 기업의 리뷰들에 대한 거를 메인으로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이 그 취업이나 이직 플랫폼으로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오픈 서베이 내용도 지금 가장 최근 2달 전에 이게 마무리가 된 내용이거든요. 그 두 번째 보면은 지금 현재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향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이직 의향이 있다라고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취업이직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안 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에 준비를 하고 있고 이직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은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사람도 6개월 이내에 이렇게 이직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기업의 대표님들이나 이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내부 인원에 대해서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입사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검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경험을 해봤을 때의 이 만족도에 대한 조사 차이입니다. 그래서 입사를 결정을 하는 부분에서는 파란색, 그래서 순서별로 보면은 적성에 맞는지 회사 위치라든지 이렇게 이 순서로 고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것과 경험을 하고 난 이후의 차이점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이 나의 성장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들어가니까 회사 분위기 좋네? 라든지 아니면은 능력 있는 회사의 상사를 만나서 기분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결과가 꽤 있었습니다. 의외로 이거는 저도 보면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그 학생들이 할 때 퇴사를 하는 이유 중에 상사한테 배울 게 없어 이런 얘기를 개별적으로는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나타나는 이런 내용들은 약간은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거 특이성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이직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왜 이직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어쨌든 금전적인 부분들, 아까 앞에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일단 비용적인 부분에서 요즘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사에 나온 만큼 요즘 계속적으로 기사는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특이성이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얼마를 주더라
라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많아서 모든 것을 그러면 이렇게 다룰 수 있다. 나는 이만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 친구분들이 사실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 친구들도 만나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연봉에 대한 불만은 그냥 가족 베이직으로 깔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외에는 성장 기회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들어가가지고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내가 나의 윗 상사로부터 배우는 그런 부분들 이런 성장 기회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았다는 점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구직 활동을 할 때 보는 그 어떤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하느냐 왜냐하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지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거를 보느냐에서 기업에서 오픈을 하고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의 정보 기업의 채용 브랜딩 컨텐츠에 대해서는 접촉한 경험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중에서 직무섭외 컨텐츠를 많이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 지원자는 사내복지나 근무 환경 왜냐하면 이제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익숙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조금은 안정적으로 내가 거기에 좀 오래 있을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신입은 다릅니다. 보는 관점이. 그래서 현재 재직자 어쨌든 들어가기 전에 이 꿈에 그리는 아름다운 장밋빛 회사의 그림을 현재 지금 거기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많이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컨텐츠를 준비를 하실 때 내가 지금 신입 직원들을 뽑기 위해서는 기업 이미지 제고에 대해서 조금 더 그리고 경력 지원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교를 많이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회사는 그런 하나라도 어떤 강점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탐색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그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기업에 대한 검색을 많이 하는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가장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래서 기업 이름으로 검색을 했을 때 기업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뒤쪽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혹시 지금 오늘 여기에서 이 포럼의 시간을 같이 보내주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지금 이거 끝나고 나시면 네이버 그리고 구글 대표적인 검색 두 군데 사이트에서 우리 회사 이름을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가 나오는지 네이버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있는지 뉴스 기사에 나오는 게 있는지 우리 회사 이름을 쳤는데 우리 회사와 관련된 내용이 몇 개가 나오는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 이름을 쳐야 되는데 우리 회사 이름으로 치면 안 나오고 다른 무언가의 부가 멘트를 붙여야지만 내가 원하는 우리 회사의 정보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은 검색을 좀 해서 그 부분들은 기업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기업 정보는 그 앱이라든지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지금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요. 가장 궁금한 거는 일단 연봉 그리고 이 인센티브 관련 정보랍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비용적인 그 연봉에 대한 부분들은 뒤쪽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이직을 할 때 가장 1년 내에 이직하는 가장 큰 사유 중 그 사유로 꼽고 있는 게 연봉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쪽에서 기업 이 대표님들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릴 때도 제가 다른 거는 다 부탁으로 드리는데 딱 하나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거 돈 얘기거든요. 돈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뽑으실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긴 하지만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 포기를 하고 다른 부분이라도 활용을 해가지고 쓰실 수 있는 그런 얘기들로 이제 오늘 뒤쪽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에 대한 좀 흥미도를 표현을 하신 부분들 보면은 여기 40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지금 이 오픈 서베이 데이터가 이 20대에서부터 다시 49살까지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20대, 30대 분들의 비율이 한 7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 41살에서 49까지의 40대 분들이
한 30%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20, 30대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보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직 경험이 없을수록 아직 현실을 잘 알지 못해서 대기업을 선호를 하면서 열심히 나는 대기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더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즘 이 취업인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 정책이 너무 좋아져서 내가 굳이 작은 돈을 들여가지고 가서 일을 함으로써 받는 스트레스와 내가 첫 연봉으로 받는 금액들, 내 손에 들어오는 금액 대비 나 그냥 일 안 하고 나라에서 청년 쉬는 장려금 이거 받아가지고 그냥 편하게 좀 더 놀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안타깝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아주 활용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은지 아이디어를 돌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뒤쪽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선택을 할 때, 최종 결정을 할 때는 어쨌든 연봉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가 된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오픈 서베이의 결과처럼 지금 옆에서 이제 보시는 초록색 같은 경우도 사람인에서 조사를 했었던 2030 세대들의 직장 선택 기준인데, 탑5 중에서 1번 연봉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까도 이제 그 말씀 주셨듯이 근데 옆에서 100만 원 더 준다 그러면 가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원 산업단지에, 보통 산업단지는 기업들이 같이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수원 산업단지에 실제로 이제 있었던 케이스인데, 인원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옆 회사에 생산 공장 가가지고 퇴근하는 친구 일 붙들고 우리 100만 원 더 줄게, 100만 원 더 줄게 해가지고 간 거예요. 정말 100만 원을 더 받고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가서 또 회사에서 한 사람만 더 데리고 오면 너한테도 또 보너스를 좀 줄게 해가지고, 여기 같은 산업단지에 그 정말 옆에 따닥따닥 붙어있는 그 회사분들이 서로 공장에서 다니면서 거기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이제 열심히 했는 설득을 했죠. 좋게 표현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먹혀가지고 그 산업단지 내에서 이 친구들이 몇 개월 단위로 이직을 이렇게 한 바퀴를 돌더라고요. 이게 지난해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경험했었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 너무 어려우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렇지만 돈으로 해결을 못하는 부분들은 정부의 이 비용이라도 좀 주머니라도 털어서 뭔가 좀 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걸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2030 MZ세대에서 첫 이직 시기가 입사 후 1년 미만이랍니다. 그래서 일단 첫 고비는 1년이십니다. 대표님들. 그래서 1년 동안은 일단 애정을 좀 많이 다해주시고요. 이 친구가 내부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구나. 일단 시작하고 나면 거기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져 있는가가 입사 전과 입사 후에 고려했었던 항목들 중에 가장 큰 차이로 떨어지는 부분이 나의 성장에 대한 고민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좀 더 케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옆에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려놨는데, 취업을 지금은 정착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면서 커리어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키워나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을 플러스 알파를 시키는 여정으로 인식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는 이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친구들의 그 능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핸들링을 하시는 부분으로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기업에서 이해를 명확하게 하시면 100% 이해는 당연히 못하시겠지만 이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르지, 그렇다면 어쨌든 기업도 이 친구들이 생각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지 이 친구들하고 연관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실 수 있으실 거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워라밸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MZ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워라밸도 말씀을 드렸고, 워낙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시간을 좀 융통적으로 나의 개인 시간과 회사 생활을 쓴다라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회사 생활에서는 여기 업무를 보고 개인 생활일 때는 놀겠다라가 아니라 내 개인 생활에서는 나의 취미 생활을 하거나 나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활동들을 하거나 이런 이 시간으로 써가지고 내가 나 스스로 관심 있는 부분의 성장을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간 분리를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회사가 아닌 가정 이런 일 이 두 가지의 병행을 잘 유지를 시키는 부분으로 볼 때 스스로의 직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시간으로도 자기 노력의 시간으로도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워라밸에 대한 부분은 일단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제가 정말 잘 봐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입사 지원할 때 채용 공고를 보고 일단 채용 공고가 그 회사에 대해서 첫인상이지 않습니까? 채용 공고를 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꺼내는지 보면 여러 번 단 기간 내에 여러 번 등재되는 공고, 똑같은 모집 공고가 계속 올라갔다가 마감이 됐는데 일주일 뒤에, 4월 뒤에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자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 주셨잖아요.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지원하는 사람이 없고 지원한 사람에서는 우리한테 매칭이 되는 그 인원이 없기 때문에 다시 공고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이 친구들이 뭐 누구든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올라오면 충분히 같은 의견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장기 분석이 어렵겠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가족 같은 회사라는 표현을 오히려 지금은 워라밸이 지켜질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멘트도 요즘은 좀 조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시행 업무에 대해서 자세하지 않은 설명,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그냥 뭉뚱그려서 개발 업무 이게 아니라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거나 어떤 업무가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행 업무를 소개를 해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기본급,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명확하게 특히 인센티브를 강조하는 경우는 죽어라고 일을 시킨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돈 준다는 거구나. 그러면은 일을 조금 보통으로 하면 내가 받는 금액은 적겠구나. 그래서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목이랑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좀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고요. 구직자가 매력을 느끼는 문구에 구내식당, 간식 제공, 상시재택근무. 상시재택은 이제 코로나가 같이 우리 살아나가는 부분으로 해서 사실 다음 주부터는 그냥 대기업들도 이제 재택 없습니다. 전체 다 오프라인 출근하세요라고 얘기들을 시작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희망사항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이 시대가 변하니까 다시 이거는 없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개선 기반으로는 일단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 소개를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 정보 확인 채널은 일단 리뷰 사이트를 잡플래닝 크레딧 잡을 많이 본다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대표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익명 사이트들에 대해서 저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익명 사이트는 일단 좋은 얘기는 잘 안 퍼집니다. 항상 나쁜 얘기들을 위주로 퍼지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검토를 하시는 분들도 좋은 얘기는 퍼지지 않는다라는 전제라는 것도 좀 같이 감안을 하면서 봐주시기를 취업 준비를 하는 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업 채용 트렌드도 일단은 바뀌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대가 바뀌고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는 지금 비대면 방식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지금 Z세대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다음을 생각을 한 알파세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서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오프라인의 면접 부분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그런 활동 면접의 방식들도 고민 좀 해보시면서 활용을 한 번씩 무료 활용을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한번 해보시는 경험을 가지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직무의 적합성 어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기업도 어떤 사람을 뽑는다. 그리고 신청을 구직을 희망을 하는 취업준비생들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직무 능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시면 들어와가지고 저거 내 업무 아닌데? 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가장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이게 조금 흐리게 보이시죠? 기업에서 바라본 MZ세대라는 내용에 회사에서 원하는 것이 다르다. 회사에 원하는 것이 다르다. 그리고 우리랑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다.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기업이 이 분들에게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현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에서는요, 우리가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마음 아프지만 저는 굉장히 친기업적인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멘트를 드리면서는 기업에서 일을 해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MZ세대가 지금 여기 밑에 이제 연공서열에서 직무급제라는 표현을 해놨는데요. 연공서열제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봉제의 형태로 변하고 있었는데 연봉제에서도 지금 직무급제를 원합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무급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시겠지만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부서라든지 각각의 기술에 따라서 보유 기술에 따라서 기술의 중요도, 난이도를 등급을 측정을 한 다음에 그 등급별 그가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직무급제고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내가 일하는 만큼에 대한 비용을 받겠다라는 게 공정한 평가라고 지금 믿고 있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MZ세대가. 그래서 이것도 기업 내에 인사 비용 정리를 하실 때 한번 좀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채용 트렌드도 저희가 불과 한 3년 전, 4년 전까지만 해도 100대 기업의 인재상에 대한 조사, 한 번씩 리포팅 나오는데 보면은 창의적이다,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능력, 직무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봤습니다. 인재상에. 지금 인재상 같은 경우는 인재상의 변화가 있고 1번 보시면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믿음직한 인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대 변화에 따라서 지금 새로운 생각의 방식을 가진 친구들이 지금 현재 기업에 이 취업을 어플라이를 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에 맞춰줘야 되는 부분들, 왜냐면 들어와가지고 다시 퇴사를 하는 비율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기업에서 실무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름 못해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키우겠다. 인성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희망 인재에 대한 사람인의 조사 결과에서도 1위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믿음직한 인재라는 형태로 이제 기업도 인재상의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자가 너무 없어요라는 부분들 때문에 수시 채용을 통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점차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수시 채용의 장점으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시기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채용을 못하고 있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게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고요. 지원자가 지원을 하게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지금 많이 같이 하고 있어서 오늘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접근성이 있는 친구들을 관련 기업에서 채용을 하는 이런 연계성을 가진 그런 협단체들의 활동들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거하고 같은 형태로 신입보다는 이제 경력직을 우선 채용을 하는 부분은 신입의 교육 워낙 많이 들어가고 지원자도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경력직들을 우선 채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바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기업들이 좀 전에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업들이 활용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MZ세대의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할 때 기업 알리기, 워라밸, 그리고 공정성, 성장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관점은 일단 물론 부족한 친구들이긴 하지만 이거밖에 없어? 이게 부족해가 아니라 우리는 일단은 생각을 다르게 가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다고 보여지고요. 첫인상은 채용 공고하고 그 다음 홈페이지입니다. 우리 홈페이지 지금 2016년, 17년 이때까지 업데이트되고 지금까지 전혀 업데이트 안 된 이런 홈페이지가 아닌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술들, 제품들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는지, 채용 공고에서는 지금 직무 내용들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지원자들과 면접을 볼 때 다른 얘기를 나누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첫 인상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면접할 때 직무 내용을 가지고 명확하게 전달을 해서 각오 결정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들어온 다음에 이건 내 업무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방지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랑할 한 가지.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모였을 때 우리 회사 이거 짱이야. 심지어 구내식당에 밥맛 캣짱 좋아. 이거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이 특이성이 있는, 다른 일은 부족하더라도 자랑을 하나라도 좀 만들어가지고 자랑을 좀 해주시면요. 그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면접을 보고 온 친구들이. 그래서 이런 방법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헤드헌터 활용 때는 잘 봐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그 땡클리닉 같은 경우에서 했었던 행사 중에 채용 우리를 통해 가지고 채용하면은 사인인 보너스 200만 원 드립니다. 90일 뒤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아는 친구 하나가 저 90일 지나고 난 다음에 200만 원 받고요. 그 다음날 퇴사했어요. 라고 저에게 자랑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200만 원 지급하는 거거든요. 기업은 돈은 돈대로 드리고 이 친구는 들어왔다가 나가는, 이렇게 마음 아픈 이런 현상들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풀로 돌아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업이 참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기업 이미지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족 친화기업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이게 뭐 워라밸 내용이라든지 육아휴직들, 이렇게 어쨌든 기업의 직원들이 저 일과 가정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많이 고려를 합니다라는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것을 체크를 한 다음에 주는 마킹인데, 이게 지금 워라밸을 얘기를 하고 있는 MZ세대에게는 굉장히 애들이 좋아하는 이미지, 좋아하는 그 기업 이미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업무 시스템은 집중 근무 시간제를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사실 큰 변화 없이 똑같이 앉아있지만 시간 끝나면 퇴근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네가 앉아있는 동안 네가 맡은 일 다 끝나고 나면 6시까지 안 있어도 돼, 일찍 가도 돼, 아니면은 뭐 사전 상황에 따라서 아이를 드랍을 시켜주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시간을 그 출퇴근 시간을 변경을 시키는 그런 유형 근로자 같은 경우들도 실질적으로 아직 안 해보셨으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복지지원 사업은 청년 내일, 청년 재직자, 그리고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은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드리는 부분들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용을 많이 지원을 받으셔가지고 이 지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늘체연공제 같은 경우는 개인이 300만 원 내고 2년 지나고 나면 1,500만 원을 내가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청년 늘체연공제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300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해주시는 기업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주는 기업을 선택을 하겠어요 라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들이 있는 지원 사업들은 활용을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기업 직무 분석을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이 지원 사업들입니다. 지금 소개드리는 지원 사업들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저는 기업에서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지금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컨설턴트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기업만을 위해서 그 직무 분석을 하고 그리고 경력 개발 경로를 잡아드리는 것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해오던 게 변화가 돼서 이제 안 하게 되는
이 직무들도 있고 새로 필요한 직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전환을 준비를 해주고 그런 플랜을 짜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인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추가를 드리고 싶은 게 인턴 프로그램은 아시다시피 이 친구들이 우리 회사에 와서 일단은 짧게는 한 2개월 정도 그리고 길게는 그거보다 조금 더 있기도 하면서 우리 회사에 와서 실무를 해보는 건데 기업 입장에서는 아 귀찮아요?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굉장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회사에 와서 하는 업무 스타일을 보면 이 친구를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훨씬 더 접근성을 높게 그 친구를 채용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턴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 저는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사평가와 성과급 같은 경우 아까 그 MZ세대에서 얘기를 했었던 인사평가와 공정성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평가 기준에 대해서 다 오픈해 주세요라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럼 기업은 당연히 인사평가 시스템이 있으신 경우에는 다 오픈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이 피드백을 받으시는 기업들이 많고 이런 인사평가 시스템 자체가 솔직히 아직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대혁신 컨설팅이나 제조중소기업 혁신방수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컨설팅을 직접 받으면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활용을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 교육 사업들은 외부에서 와서 이 기업을 위한 직무 분석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부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강사가 교육을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적정한 강사가 없을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 강사를 모셔가지고 강의를 들을 수 있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교육들에 대해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나 청년 재직자 내일치용 공부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잘못 들어갔고요. 여기 직업 SOJT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 자치훈련 컨설팅을 통해서도 아까 얘기하셨던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사업주 자치훈련 컨설팅은 직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을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고 이 이외에 외부로 교육을 보내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앞에 두 분 말씀을 듣고 공동훈련센터를 정말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니즈가 같은 기업들이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이 훈련센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무전환 공동훈련센터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이 된 사업인데 일단 올해 진행을 하는 거는 1차적으로 초기 마감이 다 끝났고 훈련센터 선정이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4년 사업이고 이렇게 컨소시엄처럼 모여가지고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세팅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면서 할 수 있는데 일단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 훈련센터별 4년 동안 1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가지고 훈련 기관을 세팅을 하고 교육비를 지급을 하는 형태의 지원금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산업에 특화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공통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훈련센터 사업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서 내년도에는 여기 오늘 이렇게 만나는 분들의 이 협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한번 좀 진행을 하면서 교육에 좀 더 집중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사실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페이지 수는 많아서 이 자료는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이제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우리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아까도 그 사모님 말씀 주셨듯이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고 우리는 교육을 통해 가지고 신규 직원들에게는 사실 직무교육 그리고 플러스 사회에서의 이런 예절 교육이라는 기본적인 그런 내용 그리고 재직자들이 마음 상할 수 있습니다. 신규 직원들에게만 너무 예뻐해 주시면요.
그래서 재직자분들의 훈련 강화, 그리고 산업의 전환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직무의 전환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한 이런 전환에 대한 그런 경력, 경로 개발, 그리고 관련 교육,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진행을 하면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관련해서 재반 교육 사업들 혹시 궁금하시면은 또 저희 자장님께로 말씀 주시면 관련 자료 송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은 바로 이어지는 토크쇼 시간에 저희가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